항상 날개짓 독서. 자, 저희 학교 독서실입니다. 자, 장소를 한번 옮겨봤습니다. 자, 일주간 잘 지내셨죠?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직도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자, 북면초등학교 교감 엄정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약간 피곤한데 눈이 조금 충혈됐어도 이해를 하십시오. 어제 조금 무리를 했더만 지금 이런 식이 됐습니다. 약간 사투리가 나오네요. 제 9장 교육정책 변동입니다. 교육정책 평가. 지난 시간에 교육정책 아젠다 설정부터 실행, 그 다음에 평가까지 했는데 이 평가를 긍정적 피드백을 작용시킨다고 그랬죠. 자, 평가가 끝났으면 이 교육정책을 계속 실행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수정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폐기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는 교육정책 평가라고 합니다. 자, 보통 정책평가라고도 합니다. 교육정책 평가라는 학술적인 용어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불무지라 교육정책 평가라는 말은 없고 정책평가라는 말이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자, 정책의 의도와 목표가 정책 집행 단계에서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육정책 평가는 의제 설정부터 실행 단계, 그 다음에 모든 교육정책 분석 단계에 이러한 절차상에 모두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이 평가가 결과에 따라서 중간에 수정을 할지, 다시 폐기하고 새로운 것을 넣을지, 아니면 아예 부분 개정을 할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정책 변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거기 보면 정책 관련 조직의 변화, 그 다음에 정책 관련 법률의 변화, 정책 관련 예산의 변화 등을 기준으로 정책 변동이 원인이 되고, 그 정책 변동의 유형으로는 정책 혁신, 정책 유지, 정책 승계, 그리고 정책 종결로 구분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책 변동의 개념과 원인, 그 다음에 정책 변동을 저해하는 요인, 그 다음에 정책 변동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절 유의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정책 변동의 개념 및 유형. 정책 변동의 개념. 자, 합법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결정된 정책이 과정에서 수정하거나 종결되는 현상을 유훈 교수가 2002년도에 정책 변동의 개념을 이렇게 학술적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이러한 정책 변동은 정책 환경이 변화된다든지, 정치 체제가 변화된다든지, 정책 이념과 문화가 변화된다든지, 그 다음에 정책 집행 관련 기술이 변화된다든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책을 변경하는데 정책 과정의 합리성 제고 및 책무성을 높이는데 매우 요긴하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정책 변동, 특히 그 원인 중에 2절에 나오겠지만 특히 정책 환경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정책 변동의 원인이 됩니다. 학생들이 변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경제 상황, 국가 정치 체계가 변하면 당연히 정책도 변해야 되겠죠. 교육정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책 최고 결정자인 교육감이 변할 때 정책은 심하게는 폐기가 된다거나, 아니면 변동 혁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대표적인 교육정책 혁신이 바로 혁신학교죠. 너무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자주 거론했기 때문에 따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책 변동의 유형을 보면 정책 혁신, 정책 유지, 정책 승계, 정책 종결로 나누는데, 정책 혁신은 우리가 굉장히 실제 사례가 희귀한 유형입니다. 자, 기존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관심 분야의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을 우리는 정책 혁신이라고 합니다. 보통 대통령이 바뀐다거나 교육감이 바뀌면은 보통 정책 혁신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생활지도 이러한 패턴들은 정책 혁신을 할 수가 없죠. 보통 정책 유지를 하죠. 그 다음에 승계를 하나 아니면 우리 교육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정책 종결. 이 정책 종결은 반드시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계속 교원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책 유지나 승계, 혁신은 있지만 정책 종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책 종결은 과감하게 필요 없는 것은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은 하면 안 돼요. 그래야 교원 업무 경감이 확실히 되죠. 정책 유지나 정책 승계는 정책의 방향이나 내용을 바꾸는 것을 정책 유지라고 하고, 정책 승계는 정책 혁신과 약간 비슷하지만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낡은 정책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하는 것, 즉 기본 정책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정책 승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책 승계와 혁신의 다른 점은 바로 이겁니다. 제2절, 정책 변동의 원인 및 저해 요인. 정책 변동의 원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정책 변동의 원인은 정책 환경이 변화됐습니다. 자, 국내적으로 발생한,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사회가 변했고, 그 다음에 경제적 상황이 변했죠. 이러할 때는 정책의 변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최근 불거진 것 중에 하나가 수업일수죠. 수업일수 조정. 과연 220일에서 법정 수업일수 10%를 감축하는 것으로 해야 되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우리는 임시로 한시적으로 법정 수업일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방학도 한 달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하기 하는 체제로 간다면 그대로 방학을 유지하고 교육과정도 대폭 수정을 해서 이런 정책 환경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회적인 여건이 그러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관련 법률의 변화, 정책 수혜자의 요구, 정책 자체의 문제, 예기치 않은 사건. 저 뒤에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정책 수혜자는 요구도 하지만 특히 정책을 종결하거나 정책을 폐지하는데 굉장히 저해 요인이 돼요. 특히나 정책을 변동시키는데 이 정책 수혜자들이 굉장히 저해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죠.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